스포츠계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간혹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대부분은 경기 중이나 전후의 폭력 사태 같은 것들인데요. 스포츠 자체가 신체 접촉이나 흥분된 감정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체적 탁월성과 함께 아름다운 동작을 겨루는 일부 여성 스포츠 종목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라이벌 선수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면 충격은 훨씬 더 크겠죠.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릴 2018년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아이 토냐입니다. 길레스피 감독은 2014년 디즈니에서 제작한 밀리언 달러 암을 만들었는데 역시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인도에 가서 젊은 크리켓 선수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투수를 시킨다는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에서 악당으로 나왔고 얼마 전 탑건 매버릭에도 출연했던 그 장군으로 나왔죠. 존 햄이 피츠버그 파이어레이츠의 스카우트 JB로 나왔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자,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의 여러 종목 중 대부분은 남자부가 역사도 오래되고 인기도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몇몇 종목에서는 여자부의 팬이 더 많은데 이 피겨스케이팅도 그중 하나입니다.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비유적으로 요정이라고 부르고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피겨스케이팅, 체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같은 종목에서는 선수들이 연기를 펼쳤다고 하죠. 다른 스포츠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김연아라는 위대한 선수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은퇴하고 나서 한국 팬들도 피겨스케이팅을 감상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그리고 예술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 요소에서는 스포츠가 지정한 점프나 동작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 밖의 영역에서 자신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거에는 피겨스케이팅은 스포츠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즉 마치 발레의 콩쿠르 같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이 체육 특기생으로 들어온 피겨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선수들이 제 수업을 듣기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부분 제 생각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의 기술과 예술 요소 중에 기술이 훨씬 중요하다는 게 대부분 선수들의 생각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연느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결론이 있는데 역시 피겨에서는 기술이 예술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피겨스케이팅의 거의 모든 종목에서 사상 최악의 총체적 판정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게 단순한 한두 개의 오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스포츠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에 모두가 공감을 해서 6.0 만점에 구채점제를 없애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에도 객관화, 수치화가 쉬운 기술적 요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현대 스포츠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이 예술 점수라는 게 물론 누가 봐도 잘하는 경우가 있지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면도 분명 있으니까요. 자, 그럼 기술 점수의 비중을 높여서 문제가 없어졌냐
하면 물론 그건 아니죠. 지난 북경올림픽의 발리에바에서 그 이어서 소치올림픽 때 김연아에게 금메달을 뺏어간 소트니코바 역시 최근 도핑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피겨의 기술적 요소를 강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조금 돌아왔는데요. 이제 영화 얘기로 가보죠. 이 영화의 주인공 토냐 하딩은 미국의 여자 피겨 유망주입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보통 20살 이전의 전성기를 맞는 이 종목의 특성상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하딩의 엄마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혼자 딸을 선수로 키워냈고 또 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늘 담배를 물고 지내고 딸에게 언어적, 육체적 폭력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 놀라운 장면도 있는데요. 경기를 앞둔 하딩이 초조해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관중석에서 야유와 조롱을 퍼붓는 겁니다. 하딩은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지만 그의 도발에 오히려 보란듯이 좋은 연기를 펼치죠.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엄마가 그 남자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딸의 승부욕을 자극하기 위한 엄마의 자작극이었던 거죠. 선수로서 토니 하딩은 이렇게 입지를 다져갑니다만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억울함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토니 하딩이 화목한 백인 중산층 가정 출신이라는 이 미국 사회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델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딩은 이혼한 엄마 혼자서 힘들게 벌어서 살고 있는 레드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 시골 출신 촌뜨기 같은 이런 약간 경멸적인 어휘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차별입니다만은 이게 약 3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과는 상황이 다름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는 이 하딩은 여자부에서 미국 최초로 트리플 악셀 점프를 해낸 선수입니다.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이죠. 어쩌면 지금처럼 기술 요소가 중요한 시대였다면 더 높이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피겨스케이트 선수 출신인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분의 답으로는 그 하딩은 점프 하나는 탁월했지만 이 다른 종합적 기량이 부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하딩은 1991년도 세계 선수권 은메달을 따냈을 정도의 선수니까 뭐 세계적인 선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하딩이 억울한 차별을 당한 것인지는 뭐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만 이 영화는 그 하딩이 주인공이고 또 그동안 악녀의 이미지만 가지고 어둠 속에 있던 그녀에게 모처럼 빛을 비춰본다는 의미가 있다.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예.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딩은 이 엄마한테 사육당하다시피 하면서 힘들게 선수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탈출구로 제프라는 남자를 만나서 성급하게 동거 생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날 건달이죠. 제프의 역할은 마블 유니버스에서 그 윈터 솔저로 나오는 세바스찬 스테인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옛날 그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 남편 복 없는 뭐 X가 자식 복도 없다 뭐 이런 말처럼 부모 복이 없는 하딩한테는 뭐 남편 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맞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자비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딩을 올감했던 족쇄 같은 것이 바로 그 화목한 백인 중산층 가정이라는 그 이미지였는데 당시에 만약에 뭐 이 하딩이 이혼했다, 뭐 매 맞았다 이런 사실이 그 드러난다면은 그 뭐 피겨 요정이 그렇게 매를 맞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 영화의 배경이 당시가 이제 1993년 무렵인데 그 무렵에 저도 그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이런 비슷한 그 주기적 가정폭력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늦은 밤에 옆집에서 벌어지는 소리가 잘 들렸거든요. 분명히 그 집 아저씨가 때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슬쩍 떠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매 맞은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남편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러다가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다시 때리고 또 다시 빌고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30년 전 일이니까 뭐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바로 신고 들어가면 경찰이 출동하죠. 하딩도 이런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겪었고 또 거기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힘겨운 상황에 있는데, 이제 남편인 제프가 자기 친구 션을 시켜서 하딩의 라이벌이었던 낸시 캐리건을 경기 직전에 습격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데다가 평소 이 토냐 하딩의 반항적 악녀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던 대중의 구미에 딱 맞았고, 또 그래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게 되죠. 약 7개월 전 당시에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던 모니카 셀레스가 라이벌인 슈테피 그라프의 팬에게 경기 중에 어깨에 칼을 맞는 사건의 여파가 남아있던 터라 하딩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프와 션이 처벌을 받은 가운데 하딩 역시 기소방해죄로 유죄를 받고 스케이트계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딩은 그 후 프로 권투 선수로 몇 차례 경기를 치렀습니다. 과거 피겨 요정이었던 선수가 여전사가 된 것이죠. 지금도 셀러브리티로 각종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 Everyone has their own truth.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영화에서 토니아 하딩 역할은 호주 출신의 배우 마고 로비가 맡았습니다. 이 영화가 나올 때만 해도 로비는 미국에서 신인급이었는데 지금은 헐리우드 최고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배우를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요. 그 무렵에는 그냥 뭐 얼굴만 좀 예쁜 연기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마고 로비는 이 영화 아이토냐를 기점으로 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그레타 거위기 감독한 바비에도 출연했는데요. 몇 년 전 그 팍스뉴스 여자 앵커들에 대한 성추행을 다룬 그 밤쉘에도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그 자기가 연기자가 되도록 뒷바라지 해준 어머니가 지고 있던 그 몰기지, 즉 주택담보대출금을 다 갚아줬다고도 하더라고요. 효녀예요. 무엇보다 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영화에서 엄마 역할을 맡은 앨리슨 제니의 연기가 정말 이 영화의 백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배우는 그 정치 드라마죠, 웨스트 윙에서 백악관 대변인 역할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봤을 정도로 그 아주 못된 엄마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90회 아카데미상을 비롯한 각종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석권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앨리슨 제니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180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여배우들이 몇 명 있죠. 뭐 로라 던이라든가 틸다 스윈튼 같은.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그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뭐 명배우들이 그렇듯이 변신에 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끝으로
이 영화에 나왔던 대사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은 항상 이 새로운 영웅이나 우상을 끊임없이 찾고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 이 미디어들도 그런 사람들을 찾죠. 그러나 그 반대로 희생양이나 욕을 얻어먹을 대상도 늘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토냐 하딩은 하필 후자에 딱 어울리는 이미지라고 당시 미디어가 판단했던 거겠죠. 그래서 극 중에서 토냐 하딩이 그 뱉은 그 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들은 사랑할 사람도 원하지만 미워할 사람도 필요로 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